민영아, 내 신용카드 못 봤어? 카드는 왜? 난 잘 모르겠는데? 어제부터 카드가 안 보여서. 어디다 떨어뜨린 거 아니야? 자기 은근 덜렁대잖아. 떨어뜨릴 리가 없는데. 내가 신용카드는 2장밖에 없는데 하나는 항상 들고 다니고 남은 하나는 집에 보관해두거든. 근데 이상하게 집에 뒀던 카드가 없어졌어. 평소에 들고 다니는 카드면 모르겠는데 집에 뒀던 게 없어지다니 이상하지 않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 보통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쓰는 거라서 계속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랬거든? 근데 어젯밤에 봤더니 없는 거 있지? 평소에 그냥 책상에 올려두고 신경도 안 쓰더니 없어진 건 용케 눈치챘네? 이번 달에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보려고 핸드폰 어플로 이용 명세서를 봤거든? 그런데 처음 보는 결제 이력이 있는 거야. 뭐야? 그거 큰일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책상을 찾아봤는데 카드가 온데간데 없었어. 최근에 어디 들고 나간 적도 없었고. 이거 설마 도난당한 거 아닐까? 그러게 큰일이네. 일단 침착하고 한 번 더 찾아보자. 혹시 집에서 잃어버린 걸 수도 있잖아. 그리고 처음 보는 결제 이력도 자기가 결제해놓고 깜빡한 걸 수도 있고. 나도 집에 가면 같이 찾아줄게. 아니, 어젯밤 늦게까지 온 집안을 쥐잡듯 뒤졌어. 인터넷 결제 이력도 다시 확인해봤는데 그런 돈을 썼던 기록도 전혀 없었고. 역시 누가 내 카드를 훔쳐서 멋대로 쓰고 다니나 봐. 집에 뒀던 카드를 누가 훔쳐갔다고? 그럼 빈집털이라도 당한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 회사는 저번 달부터 재택근무로 전환됐잖아. 아, 맞아. 그랬지. 나도 되도록 밖에 안 나가고 거의 집에만 틀어박혀서 지냈으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야. 그리고 카드 말고는 딱히 없어진 것도 없고. 빈집털이는 분명 아닐 거야. 아, 그렇구나. 참 이상하다. 별일이 다 있네? 그럼 일단 다시 한번 찾아보자. 나도 도와줄게. 저기 민용아,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설마 네가 한 건 아니지? 뭐라고? 내가 훔쳐갔다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네 여자친구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한데 집에 뒀던 내 카드만 몰래 훔쳐갈 수 있는 사람은 같이 동거하는 민영이 너밖에 없잖아. 내가 자는 동안에 몰래 카드를 훔칠 수 있었을 테고. 아무리 그래도 날 의심하다니 너무해. 내가 자기 물건을 훔칠 리가 없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근데 내 카드가 도난당했다는데 아까부터 왠지 남일처럼 굴고 집에 와서 찾는 거 도와준다는 것도 찾는 척하다가 몰래 카드를 돌려놓으려는 속셈 같거든.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날 그렇게 대놓고 의심할 수 있어? 난 그런 적 없어. 난 그 카드가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거든? 난 그냥 진짜로 잃어버린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찾아주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 도둑 취급을 하다니 자기 정말 최악이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민영이 너를 의심하다니 내가 미쳤었나봐. 정말 미안해 민영아. 알았으면 됐어. 용서해줄게. 근데 다음에 또 의심하면 헤어질 줄 알아? 알았어. 이제 다시는 널 의심하지 않을게. 정말로 미안해. 괜찮아. 그럼 집에 가면 나랑 같이 찾아보자.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대처해볼게. 무슨 대처? 혹시나 내가 착각하고 밖에 가져간 걸 수도 있고 그때 떨어뜨린 걸지도 몰라. 그래서 누가 그걸 주워서 함부로 쓴 걸 수도 있어. 일단 카드 회사에 연락한 뒤에 잠깐 나갔다 올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집에 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호텔이나 본가에 가줄래? 아까부터 무슨 얘기야? 누군가 카드를 도난한 거면 경찰에 신고해야지. 범죄자는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니까. 잠깐만!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 왜? 별일도 아닌데 뭘 경찰에까지 신고해? 그냥 카드 좀 잃어버린 거 가지고 괜히 일 커지게. 아니, 무슨 소리야. 그냥 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야. 쓴 만큼 다 내 빚이 되는 건데 돈을 도둑 맞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민영이 너도 도둑 맞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아, 걱정 마. 민영이 너한테 피해가 가지는 않을 거야. 너는 내 방에 카드가 있었던 것조차 몰랐잖아. 그럼 이번 일은 너랑 일절 상관없지. 그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몇십만 원 정도잖아. 굳이 경찰까지 끌어들이지 않아도. 피해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 이건 어엿한 절도죄, 사기죄에 해당해. 유죄 판결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을 범죄라고. 전과라고? 알아봤는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대. 1,000만 원이나? 체포당하면 그렇게 되겠지. 경찰 조사도 받고 재판도 하느라 앞으로 바쁘겠지만 난 범인을 꼭 잡을 거야. 그럼 경찰서에 다녀올게. 잠깐만 자기야. 알았어.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말한다고? 뭐를? 자기 신용카드 훔친 거 나야. 멋대로 쓴 것도 나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럼 처음부터 눈치채고 있었어? 당연하지. 정황상 훔칠 만한 사람은 민영이 너밖에 없고 얼마 전부터 거동이 수상해서 떠본 것뿐이야. 날 속인 거야? 너무해. 여기서 진짜 너무한 게 누군데. 남의 카드 훔쳐서 남의 돈 펑펑 써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냥 좀 빌리려던 거였어. 금방 갚을 생각이었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범죄라고. 그냥 단순한 돈 문제인데 자기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든 거잖아. 범죄는 아니거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제 됐다. 그래서 어떡할 건데? 뭐를? 네가 쓴 돈 얌전히 돌려줄 거야? 아니면 같이 경찰서 가서 자수할래? 돌려줄게.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하여튼 쪼잔하기는.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 공동재산이 될 텐데 돈 좀 썼다고 무슨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뭐? 누가 너랑 결혼한대? 어? 내 물건 훔쳐서 우리 사이 믿음을 산산조각 내놓고 설마 나랑 계속 사귈 수 있을 줄 알았어? 난 너랑 헤어질 거야. 뭐라고? 대체 왜? 왜긴 왜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리 남자친구라고 해도 남의 돈에 함부로 손대는 여자랑 결혼은커녕 동거를 어떻게 하겠어? 아니, 돈은 돌려준다고 했잖아. 결혼은 갑자기 왜 걸고 넘어져? 난 이제 널 믿을 수가 없다니까? 도둑이랑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 수 있겠어? 세상 누가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헤어지자. 말도 안 돼. 내 돈 어디다 얼마나 썼어? 그냥 뭐 슈퍼나 편의점에서 40만 원 정도? 너 또 거짓말할 셈이야? 카드 이용 명세서에 결제 장소랑 금액이 전부 남아있거든? 너 호스트바에서 800만 원 썼어. 뭐? 내가 그렇게 많이 썼어? 신용카드라서 별 생각 없이 막 긁었겠지. 아주 한도 초과되기 직전까지 긁어놨더라. 심지어 호스트바에서 남자친구 돈으로 호스트바를 가? 미안해 자기야. 그 800만 원 오늘 중으로 돌려줄 거지? 아니 그건 좀 지금 당장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그럼 너희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대신 갚아달라고 할 거야. 어쨌든 네 짐도 본가에 보내야 하니까 어차피 연락드려야 하긴 했어. 잠깐만,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갚을게. 조금씩이라도 갚는다니까? 알면 됐어. 아, 도망치면 그때는 경찰서에서 볼 줄 알아라. 알았어. 그럼 그렇게 알고 돈 열심히 갚아라 민영아. 그 후 나는 곧바로 민영이네 부모님께 이제 동거를 그만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민영이의 짐을 싸서 부모님 댁에 착불로 보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동거를 그만하는 이유를 물어보시길래 민영이가 제 돈을 훔쳐서 호스트바에서 쓰고 다녔다고 대답했죠. 나중에 부모님 댁으로 돌아간 민영이가 부모님한테 왜 말했냐고 성질을 부리길래 신용카드 돈 안에서 긁고 다니는 건 아직 말하지 않았다고 반론하니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다음날 민영이네 부모님이 800만 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민영이는 부모님한테 눈물 쏙 빠지게 혼나고 부모님이 대신 내준 돈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네요. 이번 일은 저도 부주의했다고 반성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카드라도 집에 아무데나 두지 않고 잘 들고 다녀야겠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로 현재는 남편과 이혼을 하여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급을 나누면서 엄마와 저를 멸시하던 인간이었죠. 그런 인간이 결국 파탄을 맞이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서방 말이야, 네가 볼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니? 믿을 수 있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상견례까지 다 끝난 마당에. 알지. 좋은 학교 나왔고 구김살이 없는 사람인 거. 그런데 양쪽 집안 간에 너무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 설마 그런 문제 때문에 로또 1등 당첨된 것도 비밀로 하라 한 거야? 나는 엄마가 주변에 알리기 싫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말했잖니. 사람이라는 게 돈이 있을 때랑 없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다고. 네 아빠 돌아가시고 가게 정리하게 되면서만 하더라도 간이며 쓸개며 빼줄 것 같이 굴다가 연 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세상 사람 인정이라는 걸 불신만 하면서 사는 것도 피곤한 일이지만
그걸 너무 기대했다가는 위험해지는 수가 있어서 그래. 로또 1등 당첨된 거 괜히 알려봤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돈 달라는 인간들만 수두룩할 거고. 그럼 결혼은 왜 허락한 거야? 네가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좋은 사람이라 얘기를 하니까 그랬지. 상견례 자리에서 얘기해보니까 사돈 양반들도 아주 착한 사람들이더구나. 교사로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돈 벌고 있기도 하니 네 짝으로 나쁘지 않겠다 싶은 거였고. 그런데 주식을 한다고 하니 나중에 돈 잘 벌게 되면 태도가 달라질까봐 그런다. 에이, 박서방 그럴 사람 아니야. 사람 일이라는 게 앞을 알 수가 없는 거다. 주식 때문에 너랑 확 격차가 생겨버리면, 만약 우리 집안이 기울기라도 하면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큰일이 생기면 변하기도 하는 게 사람 아니냐. 당장 투자하고 있는 주식만 보더라도 취미 수준이라 보기는 어려우니 돈도 많은 것 같고. 에이, 아닐 거야. 공직에 뜻이 있어서 교사까지 하는 사람인데 시부모님 닮아서 도덕책 같은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와 제가 아버지의 식당을 정리하고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맞선을 통해 결혼하게 된 남편과는 어느 정도 재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혼과 관련한 비용 상당을 제 엄마 쪽에서 지불을 하게 되었죠. 당장 1억 정도 되는 전셋집의 장만만 하더라도 순전히 엄마가 지원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은 엄마에게 늘 빚이라도 진 것처럼 공손한 태도를 보여왔고, 그런 모습을 놓고 저는 답답하다 타박을 준 일이 있었죠. 당신 언제까지 엄마한테 그렇게 부채감 가지고 살래? 아무리 집을 장만해준 사람이 엄마라고 해도 당신이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굽실거릴 거 없잖아. 사람이란 모름지기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하는 법이야. 당신이랑 재력부터 집안 수준이 많이 차이 나는데도 결혼하게 해주신 분이잖아. 내가 깍듯이 모시겠다는 게 불만이야? 불만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이 너무 정없는 것 같다는 거지. 엄마는 당신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계산을 앞세우니까 거리감이 좁혀지지를 않잖아. 반대로 엄마가 나중에 망하거나 돈 없어지면 무시할 거야? 그래도 장모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아빠랑 엄마한테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난 당신이 엄마한테 더 친근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해 볼게.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확 바뀌겠어.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이 받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던 남편. 하지만 이런 남편의 모습은 점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장의 얼굴에 사표를 던졌다면서 집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힘들게 교사하게 된 상황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때려치우는 이유가 뭔데? 선생이라는 것들이며 교장이라는 것도 결국 돈 많고 배경 좋은 학부모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더라. 교장이란 인간이 그 스트레스를 선생들한테 푸니까 나도 열받은 거고.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지 대충은? 아니, 못 알아듣겠어. 당신 무슨 생각으로 일 관둔 건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라고. 그리고 관둘 때 관두더라도 나랑 상의는 했었어야지. 우리 부부 아니야? 내가 이때까지 세상을 너무 등신같이 살아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 엄마랑 아빠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라. 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건 그냥 죄다 헛소리였다는 거 알겠다는 거지. 어차피 인간들은 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야. 돈이 얼마나 있는지, 권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나나, 우리 엄마는 그런 식으로 사람 대하지 않아. 장모님이 나 은근히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당신도 집안에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해 왔었잖아.
내가 그런 거 모를 줄 알았나 본데 나 교사까지 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야. 당신 생각처럼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오해야. 엄마랑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 눈빛은 무슨 생사람을 잡아도 정도껏 해야지. 죄다 위선자들 뿐이니 인정하기 싫겠지. 내가 선생일 한다고 했을 때 엄마랑 아빠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돈 안정적으로 벌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하셨어. 나는 누군가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선택한 일인데 결국에는 부모라는 인간들부터가 돈으로만 자식 진로를 판단하는 사람이었다고. 당장 당신만 해도 장인어른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에 안 찾아온 인간들 수두룩이었다며. 찾아온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 그 인간들도 여전히 뭔가 뜯어낼 게 있나 보다 하고 찾아온 거겠지. 인생은 결국 돈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니까. 백날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직업 가져봤자 뭐해? 결국 월급쟁이 신세로 다른 잘 나가는 놈들 돈 벌어다 주는 부품 역할만 하는 건데. 나는 이제 그런 거 지긋지긋해. 돈 때문에 남 눈치 보고 마음대로 못하는 인생 관둬주겠다 이 말이야. 교사를 때려치우게 된 남편은 정말로 주식에 재주가 있었던 것인지 그 뒤로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차량을 바꾸는 것부터 해서 비싼 시계에 양복까지 장만하며 어울리는 사람들도 달리하더군요. 저와 엄마에게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인지 틱틱거리거나 툴툴거리는 빈도가 늘기 시작하더니 하루는 아예 술에 잔뜩 취해 나타나선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장모님, 옷 입으신 게 그게 뭡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화려한 옷을 입어줘야 해요. 그래야 주름살도 가려지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안 당하지. 자네 지금 날 타박하는 건가? 술을 마셨으면 곱게 마시게. 제가 지금 술 주정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취중진담을 하는 겁니다. 취중진담. 좋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시니 아주 답답하네요. 좋은 말을 해줘? 자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구먼. 내가 먹을 것 갖다 줘도 입맛에 안 맞니 뭐니 불만만 늘어놓았으니 말일세. 엄마 여보, 둘 다 싸우지 마. 왜 이래들 정말? 입에 안 맞는 걸 갖다 주니 입에 안 맞다고 하죠. 그리고 장모님, 제가 있는 재산 불려드린다고 돈 좀 있으면 내놓아 보라고 하는데 왜 소식이 없습니까? 저 잘 나가요. 돈 많다고 으스대던 영철이 자식도 저만 보면 형님 이러고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단 말입니다. 이미 당신한테 말했잖아. 엄마, 우리 집 혼수해주고 나서부터는 그냥 연금 받는 걸로 생활 간신히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지. 당신을 못 믿는다거나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영철 씨 오랫동안 친구였다면서 너무 막 대하더라. 제발 정신 차려. 아, 그러면 장모나 당신이나 결국 개털이 나이거네? 당신은 끼케야 회사에서 월급쟁이 신세고 장모는 딸 자식 집 장만하느라 돈 한 푼도 없고 뭐야, 그럼 내가 설설 낄 이유가 없는 것들이구만. 것들? 박서방, 말 조심해. 자네 이러다가 술 깨고 나면 어떻게 나랑 딸을 보려고 이러나? 취했다는 핑계로 넘어가 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야. 술 깨고 나서 댁들이 날 볼 걱정해야지. 내가 걱정을 왜 하는데? 사돈 양반이 돈 욕심 많으신 분들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러네. 자네 대체 왜 이렇게 망가진 건가? 아이씨,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들이 존경을 받아야 할 거 아냐. 애새끼들은 선생이라고 무시해. 윗대가리들은 무능한 놈들인 주제에 다그치기만 해. 위아래로 치이는데 그럼 열을 안 받아? 그래서 교사 일 때려치운 거야? 어차피 교사 신념이고 뭐고 다 의미 없다니까. 애새끼들도 장래 희망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최고라고 그러고. 하여튼 돈이 최고야. 장모나 너나 그지같이 얼마 안 되는 돈 벌면서
빌빌거리는 꼴 보면 내 속이 다 뒤집어진다니까. 너랑 네 어미 둘 다 그 지인 주제에 돈이 안 중요한 척 스스로 포장하는 위선자들이잖아. 돈으로만 사람 판단하고 급 나누는 위선자들. 기가 막혀서. 그지? 위선자? 얘 안 되겠다. 바로 이혼하거라. 둘이 갈라서. 당신 빨리 그 말 취소해. 엄마랑 나한테 사과하라고.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 같은 재미없는 년, 재수없는 장모랑 결혼한 것도 다 돈 때문이라고. 니들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술에 취해 막말을 늘어놓던 남편은 엄마와 제가 보는 앞에서 구토를 하기까지 하며 온갖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엄마와 저에게 이런 방구 사죄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인이 돈을 벌고 잘 나간다고 이렇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남편을 용납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번에 이혼을 요청했죠.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혼해. 나 영철이랑 조만간 큰 건 하는 거 몰라? 개소리하지 말고 그냥 부자 마누라 될 기회나 즐겨. 자존심 때문에 이혼이니 어쩌니 들먹였다가 정말 이혼당하면 너만 손해다. 나 진지하게 하는 얘기야. 비록 늦은 나이에 당신이랑 결혼했지만 내가 마음에도 안 맞는 배우자를 참고 견딜 이유는 없어. 위자료를 받아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참 멍청한 소리는 다 하는구나. 자존심 조금만 굽히면 몇 억이 휙휙 오갈 텐데. 그래, 이렇게 계산 안 되는 년 데리고 살아봤자 뭐 하겠니? 이혼하고 싶다고 그랬어? 이혼 도장 뭐 찍어주면 되는 거야? 당신은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랑 나한테 막말해놓고 미안하지도 않냐고. 틀린 말을 했어야 내가 미안하든지 말든지 하지. 나 결혼할 때만 해도 눈치 주던 인간들이 위치가 바뀌게 되니까 아주 꼴이 보기 좋다. 그렇지? 말했지. 그거 당신 자격지심이라고. 부부 상담을 받든 정신과 상담을 받든 확인을 해보자니까? 나나 엄마가 평소 당신한테 돈 때문에 눈치 준 일이 있었으면 사과를 할게. 눈치 준 적도 없고 오히려 배려해줬잖아. 심지어 당신한테도 엄마가 얼마나 친근하게 하려고 했는지 잊었어? 그지 같은 집 장만해줬다고 더럽게 생색냈던 거 내가 잊을 줄 알아? 평소에 날 보던 눈빛부터가 멸시 그 자체였다고 몇 번을 말해? 하긴 원래 괴롭힌 것들은 이해 못해. 당한 사람이라야 그 심정을 온전히 알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남편은 제가 준비한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제게 위자료라면서 돈까지 입금을 하고 집에서는 아예 저를 아는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 서러웠지만 남편이 제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혼 서류 제출은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돈으로만 파악하고 가진 돈으로 급을 나누고 있었던 남편.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를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야, 주변에 경찰이나 뭐 아는 사람 없냐? 사기 전문 변호사라든가. 갑자기 그런 걸 왜 찾아? 그리고 당신이랑 난 이제 남 아니었어? 그래, 너한테 기대한 내가 등신이지. 됐어, 꺼져 재수없는 년아. 재수없는 년? 야, 이 미친놈아. 너는 그럼 뭐 재수 있는 놈인 줄 알아? 돈 좀 번다고 아주 배는 게 없구나. 좀 닥쳐보라고. 영철이 그 새끼한테 작업당해서 내가 그간 모은 돈 다 날아갔으니까. 영철이? 혹시 저번에 집에 놀러 왔었던 그 부동산 하신다는 분? 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기꾼 새끼라고. 그 새끼랑 안 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볼 때부터 늘 관상이 안 좋다 싶었어. 씹어먹을 새끼. 10년 지기 친구를 등쳐먹어? 그 새끼 믿고 전 재산 다 박았는데 가장 고점일 때 팔고 튀어버렸다니까. 내 전 재산 싹 다 휴지 조각이 됐다고. 연락은 안 되고? 그랬다는 증거는 있고? 영철이 이 새끼가 나한테 문자 남겼지. 뭐라는 줄 알아? 자업자득이랜다.
자업자득. 내가 지를 평소에 무시했다고, 개자식이. 당신이 영철 씨 대하는 태도가 안 좋긴 했잖아. 술 같은 거 따라줄 때도 두 손으로 받으라고 하고, 담배도 불 붙여보라고 하고 얼굴에 뿜질 않나. 남이 보기에도 충분히 원한 살만하던데? 친구끼리도 급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자식이 부동산으로 돈 좀 만진다 할 때 나한테 으스대던 걸 네가 못 봐서 그래. 아니, 됐다.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냐. 위자료로 준 돈 나한테 토해낼 거 아니면 입 닥치고나 있어. 주식 세력과 결탁해 남편을 등쳐먹은 남편의 친구 영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종종 보아와서 알고 있었습니다. 새삼 순박한 사람처럼 헤헤 웃으면서 남편의 꼬장지리며 거친 말도 잘 받아주기에 속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내심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일이다 싶었죠. 저는 엄마에게 이를 알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뭘 어쩌긴 어째.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야지. 위자료를 미리 받았다니 천만다행이다 싶구나. 아니,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조금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서. 솔직히 박서방이 지금 형편이 많이 안 좋은데 이혼하게 되면 손가락질할 사람들도 걱정되고 돈 때문에 버렸다는 얘기를 듣겠다 싶은데 조금 기다렸다가 이혼할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아직도 미련 있는 거 아니면 당장 갈라서는 게 답이다. 부부 상담 받아보자고 해도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며? 나랑 너한테 폭언해놓고도 아직까지 사과도 없는 그런 놈을 왜 용서해? 그것도 그렇지. 엄마 말대로 이혼하는 게 답이겠다 싶어. 사실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놨으니까 처리하는 거야 어려울 것도 없고. 남의 시선이 걱정되고 판단이 안 선다 싶으면 내가 한번 먼저 손을 내밀어는 보마. 반찬거리 들고 가서 잘 타일러 보고 그래도 여전히 자세가 빳빳하면 그때는 손절하는 거다. 만약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여전히 믿을 수는 없지. 일단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 그놈의 자격지심에 속물근성부터 뿌리를 뽑아놔야 하지 않겠니? 솔직히 도와줄라 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로또 당첨되고부터 쭉 숨겨왔던 돈 밝히면 그만인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사람이 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갱생은 불가능할 것 같구나. 솔직히 나도 이미 남편한테 마음 뜬 마당이야. 굳이 그럴 것도 없이 바로 이혼할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돈 좀 벌고 잘 나간다고 엄마랑 나 무시하고 막말하는 인간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아니, 신경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다. 솔직히 너나 나나 확신하고 있잖니. 내가 찾아가 봤자 먼저 손 내밀어 봤자 돈 없는 인간이라고 취급 안 할 게 뻔하다는 거. 만약에 반성하려는 마음 있었고 자존심 굽힐 수 있었으면 너한테 꺼지라며 위자료 얼마 돼도 안 되는 거 내놓는 게 말이나 되니? 엄마 말도 일리가 있네. 그래, 그게 맞겠다. 솔직히 이대로 이혼하면 내가 남편 힘들 때 버린 건가 찝찝할 것 같아. 차라리 엄마가 모른 척 연극해주고 이 와중에도 매몰차게 구는 남편 모습 보면 확실히 마음이 개운해질 것 같네. 만약에 용서 빌면 어떡할 생각이니? 엄마나 나나 돈 얼마 없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용서 빌면 얼마나 진심인지 드러나 보자. 안 도와주더라도 엄마랑 나랑 화났었던 건 풀리지 않을까? 맞다. 그동안 박서방이 해온 막말이 있고 무시해온 게 있는데 사과 한마디도 못 들으면 억울하지. 내가 어쩜 이날을 보려고 살아왔나 싶을 정도구나. 지한테 통장에 든 돈 인증하면 얼마나 놀랄지 모르겠구나. 당첨금이 11억이라고 했었던가? 너한테 말 안 했었지만 11억이 맞고 그동안 엄마가 소소하게 투자해서 13억으로 불려놨다.
뭐? 그런데 그걸 왜 말도 안 하고 있었어? 서운하네. 그래도 내가 딸인데. 너도 박서방 닮아가니? 내 재산이 네 재산인데 서운하고 자시고 할 게 뭐냐? 괜히 알려줬다가 네가 걱정할까봐 그랬다. 엄마는 주식 같은 거 하지 마. 내가 정말로 걱정돼서 그래. 사람이 돈을 한 번에 많이 벌게 되면 사람이 돈의 마력 같은 거에 미치게 되나 봐. 그게 결국 인간의 본성이고 그릇이라는 거 아니겠니? 돈 잘 벌고 많아도 베푸는 사람들은 잘만 베풀고 다니더라. 자랑 같아서 얘기는 하지 않았다만 꾸준히 보육원에 봉사활동도 다니고 있거든. 너도 나중에 여유되면 나랑 같이 방문해보자꾸나. 마음이 참 편해져. 그렇게 저와 엄마는 망해버린 남편에게 완전히 정을 떼기 위해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보기로 했습니다. 용서라든가 하는 그런 말랑하고 안일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돈으로 인해서 포건했었던 것에 대해 확실한 사과를 받아내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남편은 예상대로 못난 모습만을 보여주었는데요. 김서방 날쌔, 문 좀 열어주게. 자네 좋아하는 찬거리 좀 가져왔네. 아이씨, 거지 같은 게 왜 또 왔어? 거지는 우리 집 못 들어옵니다. 여보, 엄마가 추운 날씨에 반찬거리까지 가져왔는데 무슨 짓이야? 어쩌라고. 집에 노인의 냄새 배는 거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 내가 영철이한테 작업당해서 날린 거 다 복구하려면 하루하루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찬거리가 지금 중요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 힘든 시절 도와줬었던 엄마인데 그게 할 말이냐고. 그럼 갈라서든가. 이년아, 너까지 같이 밖에서 있을래? 이 집 명의 낼 거거든? 그럼 뭐 집 대고 그 지신세 되든가. 됐고, 시끄러우니까 빨리 장문화 꺼지라고 해. 자네, 통장 보고도 그 말이 나오나 볼까? 핸드폰으로 내 통장 찍은 거 보내놨으니 확인이나 해보게. 아니, 뭔 핸드폰을 보라는 거야? 자, 잠깐만. 여보, 이거 뭐야? 보는 그대로야. 엄마 당신 생각하는 만큼 가난한 사람 아니야.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자, 장모님, 이게 대체 뭡니까? 1억 3천. 아니, 13억? 아니, 이런 돈이 있으면 진즉에 말을 하셨어야죠. 일단 추우실 텐데 얼른 들어오세요. 엄마가 사실은 재산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그제야 문을 열고는 바닥에 엎드릴 기세로 굽신거려댔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째려보자 본인이 염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는 했는지 그제야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사실 장모님, 주식이라는 게 초단위로 워낙 시장이 변하다 보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또 후각이 많이 예민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반찬 주신 건 먹을 상황도 아니고 돈도 최근에 많이 잃는 바람에 사채까지 쓴 마당이거든요. 손실 메꾸려면 초단위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못난 모습을 좀 보여드렸네요. 아무리 그래도 힘들 때랑 좋은 시기일 때랑 어떻게 태도가 그렇게 다른가? 지금 보여준 못난 모습이 자네 본래 모습이겠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집사람도 저 많이 힘들게 하고 친구까지 배신한 상황이라서 제가 좀 많이 감정적이었네요. 그 따위로 자꾸 애 핑계, 친구 핑계 대면서 변명하지 말라는 걸세. 예, 제가 좀 주식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엄마, 이 사람 절대 정신 차릴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냥 집에서 내쫓아내버리고 앞으로 상종도 하지 말자. 당장 상황 모면하려는 거지 진심으로 사과할 수조차도 없는 사람이야. 여보, 장모님, 저 진짜 갱생하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기회 제발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주제도 모르고 제가 망해님 뭐니 하는 것들 혼내줘야죠. 13억이면 그거 제가 반년, 아니 1년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한 번만 투자해주세요. 네? 당신 그렇게 사람 급으로 나누고
돈으로 차별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어. 영철이라는 사람이 잘한 건 아니지만 당신이 그동안 했었던 짓 생각을 해봐. 야, 조용히 좀 해봐. 왜 자꾸 옆에서 깐족깐족 회방질이야. 자네가 주식으로 성공을 한번 해봤으니 다음에도 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맞습니다. 이거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수준이라니까요. 역시 우리 장모님 성격이 아주 화통하시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자네가 번 돈 주변 위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쓴 적이 있나? 내 생일이며 우리 딸 생일 때 선물이라도 한 번 한 적 있냔 말일세. 그건 제가 그런 돈까지 아껴서 더 크게 불리려고 그랬던 거잖습니까? 그런 인간이 본인 차량은 새 차량으로 뽑고 접대 자리에서 비싼 양주는 마음껏 주문을 해대? 자네 입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만큼 취급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인가? 하다못해 사람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 이럼 내가 자네를 믿고 돈을 어떻게 맡겨? 맞습니다. 장모님,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일관성이 없었네요. 앞으로는 똑바로 처신하겠습니다. 그럼 일관성 있게 나나 딸 이제까지처럼 막 대할 텐가? 네? 아니,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단에 맞출 필요 없어. 지금 엄마가 당신 놀리는 거거든. 엄마, 이만하면 됐으니까 집에서 내보내자. 여보, 장모님, 저 이대로 가면 정말 죽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제가 쫓기면서 돈을 어떻게 메꿉니까? 네? 이혼 절차는 내가 알아서 잘 마무리 지을게. 그동안 함께해서 너무 역겨웠다. 이제 꺼져줘. 장모님,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저와 엄마는 매몰차게 남편을 집에서 몰아내고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해주듯이 서로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남편과는 남남이 될 수가 있었죠. 전 남편은 그 뒤로 간간히 시부모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본인을 찾아오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치다 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다더군요. 평소에 자랑하던 지능 역시도 감퇴하는 것은 물론 말까지도 어눌해지게 된 남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업보이다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지는 않고 그냥 앞으로도 영영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급을 나누다가 파멸해버린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는 미친 여자의 욕설에 협박에 망할 거란 저주까지 담긴 문자를 받고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미친 여자란 다름이 아닌 서방님의 전 아내였는데요. 돈 잘 번다고 떵떵거리면서 사람 무시하던 제게는 손아래 동서였던 미친 여자와 과거에 있었던 사연을 얘기해 볼까 해요. 벌써 몇 년도 지난 일인데 아직도 어제의 일인 것처럼 생생하네요. 여보, 나 돈 좀 빌려줘. 동생이 돈 좀 필요하대. 또? 서방님은 대체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시는 거래? 설마 또 월급 번 거 동서 화장품 사업인가에 다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솔직히 민혁이 입장도 이해는 가. 지금 재수 씨가 하려는 화장품 사업 나름대로 비전이 있어 보이더라고. 사업 설명회며 여기저기 따라가고 있는 것 같던데 잘만 투자하면 대박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영이 앞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돈 들어갈 구석도 지금보다 더 많아질 텐데
위험한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두 분 다 몸이 안 좋으시잖아. 보험도 안 드셨던데 나중에 병원비 들어갈 거 생각하면 지금부터 돈 벌어놔야지. 그리고 동생이 사정사정 하는데 형으로서 부탁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지. 돈을 거저준다는 게 아니라 빌려주자는 거야. 그리고 이거 빌미로 나도 화장품 사업 좀 알아볼까 싶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왜 화장품 사업을 알아보는데? 내가 회사 다니면서 미팅 때문에 화장품 쪽 사람들도 만나보고 친구들 중에도 이쪽으로 일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요즘 남자들도 화장품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전망이 나쁘지가 않더라. 피부 좋아지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은 욕망은 여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더라. 나는 당신이 돈을 빌려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우리도 솔직히 돈이 넉넉하지 않은 입장인데 누굴 빌려줄 처지가 되나 싶기도 하고. 여보, 미래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하는 법이야. 나 수능 때 확신해서 좋은 대학 갔었던 건 알고 있지? 정말 오랜만에 이쪽 분야로 가려고 그동안 회사 일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느낌이 온다고. 결국 동서한테 준다는 거나 다름없잖아. 당신이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니까 내가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거야. 왜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고 항상 돈 문제 관련해서는 꽁꽁 감추려고만 해? 내가 주부일 한다고 힘든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잠깐 얘기 꺼낸 건데 당신이 반대한 거잖아.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그냥 반대부터 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을 좀 믿어주면 안 될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동서라는 사람이랑 얽힌 일이니까 찜찜해서 그러지. 화장품 사업이고 뭐고 간에 그냥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될까? 아무리 화장품 쪽 일 오랫동안 해왔다고 해도 사업에 대해서 마스터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민혁이 형이라고 잘 챙겨주고 잘 알려주는 상황이잖아. 솔직히 남이면 절대 못 들었을 노하우도 알려준다고 하니까 나로선 솔깃할 수밖에 없지. 나도 하나만 물어보자. 당신이야말로 왜 그렇게 재수 씨를 찝찝해하는 거야? 여자의 직감이라는 말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좀 나를 설득시켜줘봐. 비 오기 전 무릎 시린 건 근거도 없다더라. 그래도 잘만 알아맞히는 법이야. 터진 이후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부터 대비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터지는 건데? 당신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고 말했잖아.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이잖아. 민혁이랑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날 보는 눈빛이 뭐가 어떻게 이상한데? 거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화장품 사업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라고. 남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자로서 느끼기에는 뭔가 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로선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고 설마 싶기는 했지만 남편에게는 콧소리가 섞인 말투로 아양을 떨어대다가 서방님이며 저한테는 까칠하기 짝이 없으니 더더욱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죠. 남 눈치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진심인가 싶을 정도로 아나무인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손아래 동서였거든요. 형님, 제가 선물 받은 거 말인데요. 환불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매장에 옷 맡겨놨으니까 가서 확인받으시고 환불도 해주세요. 뭐? 환불? 그걸 갑자기 왜? 제가 그냥 필요한 게 있어서요. 동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선물로 사다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형님 가정 형편뻔히 힘든 거 아는데 굳이 그러고 싶진 않네요. 어찌 됐건 돈으로 환불해 주시면 좋겠고 옷이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옷이 어떻게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 시간 그래도 좀 지나서 환불 어려울 것 같은데. 매장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형님한테 환불해달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왜 자꾸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선물 받을 때야 마음에 드는 척해도
저는 피부 타입이랑 어울리는 옷이 정해져 있다고요. 센스 없이 웜톤, 쿨톤도 고려 안 하고 그냥 이뻐 보이는 걸로 막 집어오시면 어떡해요? 센스 없이? 지금 선물 준 사람한테 환불 부탁하면서 지금 이게 맞는 태도야? 동서가 직설적인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거 좀 말투가 많이 심하네. 심한 건 제 말투가 아니라 무성의한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건성으로 대충 매장에서 집어든 거 가지고 오만 생색은 다 내셨잖아요. 아주버님만 아니었어도 제가 그 옷 당장 찢어발겼을 거예요. 찢어발겨? 이봐 동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동서보다 나이도 많고 윗사람이야. 선물 받은 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환불 요청하는 거 이해해. 비싼 선물로 못 해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말하는 태도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 중심적인 건 제가 아니라 형님이죠. 선물은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주는 사람이 자기 맘에 골라서 주는 게 말이나 돼요? 쓸모도 없고 값도 싸고 이쁘지도 않고 취향도 아닌 선물. 그거 받고 기뻐했어야 하는 건가요? 그게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거 아닌가?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마음 담아서 준 선물을 그런 식으로 폄하한다 이거지? 마음이라는 게 대체 뭔데요? 그게 뭐 화장품처럼 펴 바르기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버님이 화장품 사업 알아보고 싶다고 하면서 투자금 문제로 끙끙거리고 있던데 그런 사소한 것조차도 배려 못 해주는 사람이 마음 들먹여봤자 별로 와닿지가 않네요. 동서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알려줄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걸 보고 마음을 쓴다고 하는 거야. 나는 동서한테 선물해줬는데 동서는 이제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조만간 다가올 내 생일 때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 거 해주려고? 나한테 돈을 썼으면 얼마나 썼다고 그렇게 오만 잘난 척인데? 저요?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 때 필요한 투자금 아주버님한테 다 대드렸어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부부시니까 그 정도면 제가 생색내도 될 만한 거 아닌가요? 일단 1,000만 원 정도 도움 드렸는데 이걸 설마 모자라다고 하려는 건 아니죠? 뭐? 동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제가 화장품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 정도는 있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간에 꼭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발목 붙잡는 암세포 같은 사람이 있다니깐? 당신 이게 무슨 얘기야? 동서가 당신한테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줬다는데? 아, 내가 원래는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고 하니까 도움을 주더라고. 재수 씨가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도움 준다고 한 거니까 잘 됐지 뭐. 그래서 말인데 조만간 퇴사할 거야. 뭐? 퇴사? 당신 진짜 미쳤구나. 퇴사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멀쩡히 잘 다니는 회사를 왜 때려치우는 건데? 여보, 나 좀 제발 믿어주라.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 재수 씨한테 설명 들어보고 처음에는 나도 괜히 혹하는 거라고 스스로 많이 맘 다잡으려고 했어. 그런데 내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시장이 아주 괜찮더라고. 자격이라든가 경험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해왔던 마케팅 분야의 일이랑 접목해서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나름 스펙이 괜찮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가 몇 년 동안 봐왔던 성실하고 열정적이던 그 사람이 맞는 건가 싶어 의심이 된다. 우리 애도 길러야 하고 앞으로 대출 이자 갚아야 할 것들도 산더미인데 사업? 당신 그런 모험을 했다가 실패할 거 생각은 안 해봤어? 그렇게 열정 가지고 투자하다가 박살날 일은 생각을 안 해봤냐고. 물론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 일들 많고 위험한 일도 많다는 거 알아. 그런데 정말 느낌도 왔고 잘할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야. 열정만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는 많이 공부하고 있다니까. 재수 씨가 우리한테 기회 준 김에 성공해보자.
응? 기회가 뭔데? 그게 우리 가정 다 박살나도 상관없을 정도로 좋은 기회야? 정신 차려. 이러다가 실패하게 되면 대체 누가 책임질 건데? 당신 진짜 소심한 사람이다. 아니면 재수 씨를 뭐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투자하는 거 내가 망설이니까 돈 보태줘서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많이 도움 준 사람인데 제발 좀 적당히 하자. 우리한테 보증을 해준 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냐고. 동서가 당신한테 사기치려는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는데? 그럼 당신도 설명을 들어보든가. 왜 자꾸 사람이 열심히 하려는 일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서 트집만 잡으려고 해? 나도 당신이랑 아이 위해서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일 뛰어든 거고 같이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나 인정해주고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왜 당신만 날 인정 못하냐고. 왜? 멋대로 퇴사까지 하고 그 퇴직금까지 쏟아부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은 세워놨고? 그러면 내가 막일 뛰어서라도 돈 다 메꿀게. 1년 365일 내내 24시간 잠도 안 자고 풀가동해서 돈 메꿔 놓으면 되잖아. 그렇게까지 남편 하는 일을 못 믿겠으면 아예 계속 감시라도 따라다니지 그래? 이제 비꼬기까지 하는 거야? 당신이 재수 씨한테 트집 잡고 싶어하고 꼬투리 잡으려는 건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까지 날리게 하는 건 진짜 아니야. 당신 의처증인 사람 아니잖아. 기가 막혀서. 지금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의처증으로 의심하는 거지. 도리어 저를 의처증 취급하는 남편을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손아래 동서가 남편을 좋아한다거나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할 말이 없기는 했는데요. 남편 나름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밥 먹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조사를 하러 다니는 걸 보면서 진지하게 하려는 마음은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만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은 바로 서방님이었습니다. 형수, 아무래도 아내가 형이랑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이거 저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될 이야기라 말씀을 드리네요.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 혹시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말을 그동안 못한 이유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날 잡고 아내 미행해보기도 했었는데 사람들 평범하게 만나고 형이랑 딱히 뭘 저지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짚히시는 게 있으시니까 이러시는 걸 거 아니에요. 둘이서 자주 만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도 하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거 보세요. 집사람이 형 사진들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거. 이게 형한테 사심이 있거나 둘이 정분이 났거나 둘 중 하나라는 뜻 아닐까요? 확실히 이상하기는 한데 이것만으로는 좀 애매하기는 하네요. 혹시 동서한테 이 문제로 추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니 별거를 하니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아내야 그냥 형이 입고 있는 옷이며 스타일이 괜찮고 나중에 저한테 입혀주려고 사진 저장해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형 인물이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거야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의심하기가 좀 그런데요. 저랑 결혼했을 때도 형 처음에 보더니 너무 잘생기고 다정하고 가정적인 것 같다면서 하루 종일 형 얘기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질투 유발하려고 그러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 진심이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아빠가 없이 자라서 듬직한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하던데 그게 딱 형이래요. 아니, 그럼 도련님이랑은 왜 결혼한 건데요? 제가 매달리긴 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이랑 아내가 아무래도 정말 수상하다고요. 혹시 뭐 둘이서 여행 간다든가 그런 말 한 적은 없나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는데 여행이라뇨?
아내가 유럽 여행 가는 곳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파리로 여행 간다고 하기도 하고 어플 뒤져보니까 같은 호텔에 묵을 생각인 것 같던데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미칠 지경입니다. 호텔에 가는 거면 확실히 이상하네요. 동서한테 그냥 이거 뭐냐고 따져보지 그러셨어요. 정말 바람 피우는 거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해봤죠. 호텔을 예약하려는 거지. 같이 자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성질내던데요. 지가 나보다 돈 더 잘 벌었다고 아주 사람을 무시하는데 열받아 미칠 지경입니다. 저보고 질투할수록 오히려 남자로서 매력 떨어진다면서 욕하기까지 하는데 제가 이거 참아야 하는 거예요. 형수? 그냥 이혼하고 갈라서는 게 답인가 싶다가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참고 있어요. 여행은 왜 가려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형이랑 아내랑 서로 향수 같은 것도 주고받았다던데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동서한테 한번 따져 물어볼게요. 어찌 된 일인지. 형수가 잘 좀 말해보세요. 저는 얘기하면 할수록 말려 들어가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해서 미칠 것 같으니까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서방님의 말을 들으니 남편과 동서 사이에 뭔가 있긴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말하기 이전에 남편을 슬쩍 살펴봤는데 남편의 표정이 어째 좋지가 않더라고요. 대체 뭔가 싶어서 슬쩍 떠봤죠.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뭐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그게 무슨 말이야? 나 항상 떳떳한 사람인 거 알잖아. 잘생긴 게 죄라면 죄겠지. 또 헛소리한다. 당신 표정에 훤히 드러나는구먼. 대체 뭔데 그래? 혼자 고민하다가 나중에 또 폭탄 터뜨리지 말고 나한테 미리 말해. 그런 거 아니래도 그러네. 요즘 사업하는 것 때문에 고민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아서 그렇지. 생각할 거 많을 때는 여행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여행은 무슨... 됐네요. 돈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가 가난한 건 알겠는데 여행쯤이야 갈 수도 있잖아. 됐다니까 그러네. 제가 뭔가를 감추는 듯한 남편의 표정에 여행 얘기로 운을 띄어도 모른 척하는 남편을 보자 의심은 더욱 커졌죠. 여기에 쐐기를 박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동서의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형님, 제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아주버님 좀 한 일주일 정도만 빌려주세요. 일주일 빌려달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주버님이랑 화장품 시장 조사 차원에서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뭐?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화장품 시장 조사? 지금 당장 사업 시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먼 일주일씩이나 갔다 오는데? 아주버님이 화장품에 흥미 많이 갖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사하는데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으니까 파리 같은 데 가서 조사하려는 거죠. 마침 제가 또 돈이 생길 때가 있어서 괜찮아요. 아주버님한테도 좋은 기회 생긴 건데 가족으로서 힘들 때 돕고 살아야죠. 또 아주버님이 마케팅 쪽으로 열심히 일 맡아준 덕분에 고마운 것도 있어서요. 동서가 신세진 걸로 고마워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남의 남편이랑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는 알고 하는 말이지? 세상 상식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잣대 들이대지 마세요. 그냥 업무적인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 말만 들으면 제가 뭐 바람이라도 피우려고 가는 줄 알겠어요? 이걸 놓고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 물어보자. 왜 내 남편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는 건데? 또 말도 안 되는 그의 의심 전에 들으셨나 보네요. 스타일링이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남편한테 해주려고요. 왜요? 문제 있어요? 제가 그걸로 뭐 액자를 만들어서 벽에 걸어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이세요? 정말 순수하게 호의로 이러는 건데 왜 자꾸 사람 의심을 하시냐고요.
동서가 그런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의심이 안 되지. 그리고 해외여행이라니. 뜬금포도 이런 뜬금포가 없잖아. 갑자기 좋은 기회가 생기니까 갑자기 말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충분히 당혹스럽거든요. 파리라고 그랬지? 거기에 아주 로맨틱한 도시 아닌가? 남의 남편이랑 그것도 하필 파리로 여행을 간다? 이거 참 이상한 시나리오가 안 써지려고 해도 안 써질 수가 없는 얘기다. 그렇지? 로맨틱한 도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로맨스를 하러 가는 건 아니죠. 그럼 출장 가서 같은 호텔에 묵는 사람들은 다 불륜 저지르는 건가요? 같은 호텔도 쓸 건데 이건 뭐 얘기 꺼내기도 전에 의심부터 하시니 돌아버리겠네요. 난 말이지. 동서가 내 남편이랑 벌써 불륜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꼬시려는 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야. 하여튼 미친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허락이고 자시고 안 돼. 제가 아주버님을 꼬시다니 참.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더러운 얘길 잘도 짓거리시네요. 그리고 저는 형님한테 동의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주버님도 성인인데 본인 일은 알아서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서가 내 남편한테 적극적으로 들이밀고 있는 거 알겠는데 남의 남자한테 이런 거 제안하는 거 자체가 무례한 거야. 상식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니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역겨운 상상력에 남을 동참시키지 마시라고요. 저는 아주버님이 존경스러운 거지 이상한 시선으로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제 남편을 성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건 형님 아니에요? 저번에 몰래 핸드폰 보니까 아주 저 가지고 지지고 볶고 둘이서 난리가 났던데? 동서는 스스로가 아주 똑똑한 사람인 것 같지?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멍청한 사람이야. 이렇게 티나게 하면 누구나 다 눈치챌 수밖에 없거든. 형님한테 딱 돌려드리고 싶은 얘기네요. 누가 불륜을 저지를 때 몰래 티 안 내게 하려고 하지. 이렇게 대놓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나요? 오히려 형님처럼 몰래 얘기 나누는 게 더 수상한 건 아시죠? 됐고, 제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건 좋은데 들키지만 마세요. 그때는 온갖 창피 다 당하게 해드릴 테니까. 동서 정말 황당한 사람이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의심을 다하고. 말도 안 되는 의심으로 아주버님이랑 제 사이 의심하신 분이 할 얘기인가요? 자격지심 때문에 아주버님이 하겠다는 사업도 못하게 하신 분이 할 얘기냐고요. 돈 없어서 궁상이나 떨어댔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아주버님을 월급쟁이 신세로 계속 두면서까지 현실에 안주하게 하던 분이 형님 아니신가요? 지지 않고 도리어 쏘아붙이는 손아랫 동서 때문에 참 기가 막혔는데요. 제 잘난 맛에 사는 손아랫 동서의 말을 곱씹어보던 저는 남편에게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화장품 사업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믿어주지 못했었는데 또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서 증거를 찾아내려고 한다든가 했다가는 저희 관계가 더 악화될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쌍심지를 켜고 몰아세우는 대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가 잘못해왔었던 점을 인정하며 이제까지 있었던 상황을 담담하게 말한다는 건 쉽지 않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더군요. 동서랑 대판 싸우고 당신 핸드폰 몰래 확인할까 생각도 해봤었거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언제까지고 계속 싸우게 될 것 같아서.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사실 재수 씨가 당신이 나 의심할 거라고 말했었고 우리 부부 사이에는 절대 신뢰고 뭐고 없다면서 이간질을 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겠다는 것도 못 믿어주고 당신이 무조건 반대하는 거라고. 세상에,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믿고 있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난 단지 당신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랑 충분히 상의해 주길 바랐던 거고
우리 가정이 겪을 위험도 함께 고려하고 같이 선택을 했으면 싶어서 화를 냈었던 거야. 그 말 원래라면 나도 못 믿었을 건데 이렇게 당신이 말해주니까 확실히 신뢰가 간다.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줬으니까 나도 솔직하게 고백 하나 할게. 고백? 설마 당신 정말로 동서랑 뭔 일 있었던 거야?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 두고 그럴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나 좋아한다고 고백받기는 했지만. 남편은 제게 핸드폰을 건넸고 저는 손아래 동서와 남편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을 보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재수씨,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말할게. 나한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으니까 더 이상 사적으로 애정 고백하고 유혹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 난 정말 화장품이 좋아서 일 뛰어든 거야. 제가 금전적으로 도움 줬던 건 잊으셨어요? 저보고 정말 고맙다면서 최고의 재수씨라면서요. 투자할 때 도와줬던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사업 잘 배우고 잘 녹아들게 배려해 준 것도 정말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고맙다고 하고 최고라고 한 건 어디까지나 가족이라는 관계로 그런 것뿐이야. 이성으로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아주버님도 솔직히 저한테 끌리시잖아요. 뭔가 저 볼 때마다 특별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막 키스하고 싶고 안고 싶은 그런 감정 들지 않냐고요. 저는 말이죠. 아주버님이 정말 최고로 멋진 사람이라는 자존감 느끼게 해줄 수 있다고요. 형님은 아주버님 무시하고 믿지도 않아주는 사람인데 의리 지킬 필요가 있나요? 네? 미안한데 난 정말 재수 씨한테 아무런 감정 없어. 그냥 동료이자 가족으로만 생각하고 있거든. 거짓말하지 마. 당신 눈빛이며 몸짓이며 표정까지 다 나 유혹하고 있잖아. 알겠다고 한마디 하는 게 어려워? 얼마나 나를 원하는지, 바라는지, 갈망하는지 말해보라고. 내가 사랑하는 건 화장품 사업이야, 재수 씨. 서로 선은 넘지 말자. 그리고 동생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말고 걔가 이런 거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남이야 알 바 아니고 우리 사이만 생각하자고. 응? 나 한 번만 안아보세요. 그럼 내가 다시는 부탁 안 할게요. 아니, 파리로 여행 한 번만 같이 가요. 같이 가서 밥도 먹고 좋은 구경도 하고 서로 한 번만 딱 사랑 나누자고요. 네? 말했듯이 나는 화장품 사업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재수 씨하고 그런 관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동생한테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만 알아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배신이라는 생각은 안 하나요? 하긴 그것도 좀 웃기긴 하겠다. 그렇게 아끼는 동생이 형님이랑 알콩달콩 미래 나누고 있는데 위안답시고 내 제안은 다 거절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민혁이랑 내 아내까지 모함하는 거야. 신뢰받을 자격들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버님 의심하고 믿어주지도 않는 사람한테 의리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눈 딱 감고 한 번만 안아주세요. 당신이 밀어낼수록 오히려 더 갈망하게 되잖아요. 당신 아내는 당신 이해 못해. 만족시켜주지도 못한다고. 아내는 나 이해해주고 존경해주고 있으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 네가 알면 뭘 안다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자고요. 파리 여행이 실제로 좋은 기회기는 하니까 거절하는 건 멍청한 짓인 거 아시죠? 현실적으로 잘 생각하고 판단해 보세요. 저랑 꼭 같이 안 자더라도 이 기회를 놓치는 게 맞는 건지 잘 생각하시라고요. 본인이 매달리는 입장임에도 도리어 남편을 협박하는 꼴을 보니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긴 한숨을 토해내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진즉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얘기를 했어야 했다고. 동생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싶은 화장품 일이 걸려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우는 남편. 그리고
손아래 동서가 이상하다는 말을 믿어야 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저 역시도 믿어주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역정만 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손아래 동서의 말에 현혹이 되었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 뿐 이렇게까지 진심인 줄은 몰랐었다고 다 얘기를 했죠. 저희 두 사람은 서로가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오해했고 서운했었던 점을 한참이나 얘기하며 화해한 뒤 서방님과 손아래 동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하더라도 진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동서, 엄마가 아프셔서 그런데 수술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으휴, 지겨워 지질이 궁상.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러세요? 맨입으론 좀 그렇고 정 돈이 필요하시면 우리 집 와서 제 발가락이라도 닦으세요. 혀로 닦으면 돈 좀 더 쳐드릴게. 그래, 동서가 대충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겠어. 가족이니 뭐니 했어도 결국 내 남편만 챙겨주려고 하고 거기만 돈 쓰려는 사람이었구나. 지금 했던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 네가 뭐 어쩌실 작정이신데요? 계획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계획이고 자시고 간에 이미 했어.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까발려줬다고. 이걸 형님이 어떻게... 아니, 이걸로 대체 뭐 어쩌겠다는 건데요? 어쩌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조치 취했다니까? 서방님한테도 보내고 화장품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싹 보냈어. 브랜드 론칭할 때 평판이 중요한데 동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심할 거 아냐. 이러면 아주버님도 타격받으시는 거 몰라요? 제 남편이 받을 상처는 어떡하려고요? 제 인생은요? 원래 남 인생 망치려고 하면 자기도 다칠 각오를 해야 하는 법이잖아. 제일 크게 다치는 건 아마 동서겠지만. 야, 이거 소문나면 나 이 업계 쪽팔려서 발 못 들인다고. 너 정말 콩밥 먹어보고 싶어서 이래? 당장 사람들한테 취소하라고 말해. 남편이랑 나 사이 이간질하고 싶었겠지만 다 실패해서 아쉽게 됐네. 이제 암세포 같은 동서가 우리 가족에게서 잘려나갈 시간이야. 야,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이렇게 날 대할 수가 있어? 내가 준 돈이며 신경 써준 게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아주버님 포기할 수 없다고. 아주 지랄을 한다. 차단할게. 야, 내 인생 책임지라고. 손아래 동서는 결국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 이유로 사업에서 잘려나가게 되어 일생일대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서방님에게 위자료를 물며 이혼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잃고 돈도 잃고 이혼 경력만 남은 손아래 동서는 그 뒤 몇 년이 지나도록 핸드폰을 바꾸어오며 제게 메시지로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요. 남편은 론칭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열심히 일하며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돈 걱정 없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혼쭐을 내줄 생각입니다. 그간 해온 짓이며 증거면 충분히 콩밥을 먹일 수 있다고 하니 기대하며 가족끼리의 해외여행을 다녀올 생각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 아쉬운 게 있다면 현재까지도 남편과 서방님의 사이가 여전히 서먹하다는 것인데 그건 차차 회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